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냥 딱 이분이 만들어줬다 보면 돼요. 맨잔간.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해운업에서 이제 수십 년? 수십 년까지 아닌가? 수년? 종사하신 분이고요. 이 이름의 뜻은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일랜드 이름이래요. 그래서 뭐 뜻이 사슴이다 뭐 이러는데 정말 사슴처럼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주 감사하신 분입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 얘기하고 가야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오늘 테이퍼링 이제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잭슨홀 미팅 지금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었죠. 28일까지니까 오늘 이제 파월씨가 등장합니다. 파월씨가 등장을 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과연 테이퍼링을 우리는 10월부터 시행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테이퍼링 코로나 상황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늦출게, 그거에 따라서 나스닥에서 반응이 올 겁니다. 떡상을 할 수도 있고요. 떡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건 당연히 이 흐름은 우리나라의 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언제? 월요일 아침에요. 이해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물론 아침에 이렇게 했다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월요일날 시초가를 결정하게 될 내용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잘 드러나야 됩니다. 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보다시피 올랐어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지금 아까 맨장강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형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디까지 오를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아질 기미가 단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파업은 일단 9월 1일날 뭔가 끝이 나거나 정말 극적인 합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질질 끌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준비해야 돼요. 물론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거에 연장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뭐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을 하나 알려드릴 것이며 다 그 지식은 오른쪽 상단 맨장간 형님이 알려주신 지식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뭐예요? 적체율이 너무 심하죠. 적체율은 뭡니까? 네, CY에 컨테이너 쌓여 있는 거예요. CY가 뭐냐?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고요. 컨테이너 야드 야드인데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 야드가 그냥 이게 부지라고 보면 돼요. 이 부지에 컨테이너 오지게 쌓아두는 이 부지가 여전히 꽉꽉꽉 차 있기 때문에 적체율이 너무 심해서 당연히 SFI 지수가 계속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추랑 5일 전에만 CY에 넣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해되죠? 배가 이제 출항하기 5일 전에만 넣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상 상황이나 선석의 혼잡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연. 자, 이 경우에 5일 전에 CY에 넣으려고 했던 회사가 갑자기 컨테이너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가능합니다. 왜? 자, 9월 1일날 출항할 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산을 한 거죠. 야, 9월 1일이면 5일 전은 하나, 둘, 셋, 넷, 다. 오늘이네. 야, 오늘 이거 갖다 놔야지. 갖다 놔야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배가 지연돼서 9월 2일이 됐어요. 자, 그래서 8월 27일 날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갑자기 9월 2일이면 5일 전이 안 되죠. 6일 전이 되잖아요. 8월 27일이. 이건 첫 출항일이에요. 배가 나가는 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물론 그 다음날 내면 됩니다. 그 다음날 내면 되지만 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보관료라든지 이런 기타 부대 비용들이 예상치 못했던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일단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뭐하다? 배가 잘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4척이 운항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한 달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평균 3척, 심하면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한 달에 2척, 많으면 3척이 운항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그 똑같은 양을 지금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지연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SFI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꾸미는 오늘 되게 재밌는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른쪽 상단 맨장간 형님이 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오마시스라는 태풍이 왔었어요. 이거 솔직히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체감을 못했지만 심했나 보더라고요. 저 밑에 쪽 사람들은. 이 태풍 때문에 이런 공문이 나왔었대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렇게 뭐 8월 23일 언제까지 피항 완료. 피항은 이제 배를 다른 데다 정박해 놓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피항 완료, 피항 완료, 피항 완료 해서 이제 항공 운영 중단을 이때부터 했고 뭐 지금은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운항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자 이것 때문에 SFI 지수가 오를 수 있다 맞습니다. 왜요? 배가 지연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거든요. 자 어제 제가 상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상해에서 드래프트가 어떻게 됐다? 이게 뭐 높아져서 이게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배들이 이렇게 오려 그러면 막 어떤 기구로 여기 있는 흙들을 막 빨아들인대요. 이해돼요? 흙들을 막 빨아들여요. 왜? 이 배가 예를 들어서 이따시만해. 근데 지금 바닥이 여기야. 그래서 이 흙들을 다 빨아다 들어가고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왜? 이 배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이 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다 짐을 막 싣잖아요. 짐을 막 실을 때 많이 싣으면 어떻게 됐어? 얘가 더 가라앉을 거 아니야. 배 밑으로, 바다 밑으로. 그리고 여기 퉁 하고 닿으면 어떻게 돼? 끼잖아. 이해되죠? 끼죠? 그래서 지금 드라프트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풍이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지나가면은 재수 없으면 이 드라프트가 꼬여요. 그러니까 태풍이 막 흙도 끌고 다니니까 기껏해서 빨아졌던 흙들이 다시 여기에 팍 쌓이는 거지. 이해돼요? 팍 쌓여.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가 원래 실을 수 있는 만큼 못 싣는다 그랬죠? 왜 못 싣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만큼을 실으면 4개를 실은다 치자. 아니야. 원래 8개 싣는 애야. 8개를 싣는 애면은 얘는 바다에 이만큼 잠겨있다 칩시다. 오케이? 지금 요만큼이 지금 바닥이라고 칠게요. 배의 바닥, 아니, 바다의 바닥. 자, 근데 얘가 태풍 때문에 드라프트가 높아졌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서 얘 들어오다 끼겠지? 낄 거 아니야. 끼면은 스웨즈 사태 나는 거예요. 스웨즈 사태 나는 거라고, 끼면. 이해되죠? 근데, 자, 그니까 여기다가 씻는 걸 좀 덜 실으면 어떻게 돼? 얘가 덜 가라앉을 거 아니야? 바다 밑으로. 그러니까 또 운항은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 공사 기간이 꽤 걸린대요. 얼마나 걸리는지 형님이 말씀 안 해주지만 꽤 걸린다고 합니다. 꽤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적재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고,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나라에 관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와요. 지금 13호 태풍, 그리고 특히 가을에 오는 태풍이 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좀 더 심한데, 근데 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드라프트가 이렇게 꼬이는 건, 물론 꼬이는 건 약간 재수없을 경우래요. 왜냐면 이 드라프트가 이렇게 되려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집안이. 근데 집안이 무너지는 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러니까 태풍이 꼭 온다고 해서 집안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상해 같은 경우는 재수없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드라프트가 무너진 거고 이거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어쨌든 태풍이 오게 되면 단순히 배가 운항을 제대로 못해서 딴 데로 가게 되고 해서 운항을 제대로 못해서 지연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집안이 꼬여버리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얘 진짜 어디가 오를지 몰라요. 주꾸미가 뭐 예전에 3천에 있다 이거 4천도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말했고 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했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뭐 갑자기 얘가 4천 됐다고 이제 수출입 뭐 이게 다 풀리겠냐? 막 이런 말을 했었지만 이 논리보다도 더 정확한 현실적인 논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형님의 말씀으로는 정말 나아질 기미가 1도 안 보인대요. 여전히 1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1도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 알다시피 얘가 계속 오르면 누구한테 이득입니까? 사실 HMM한테 이득인데 HMM 요즘에는 약간 흐름이 달라졌지만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흐름이 좀 달라졌지만 HMM 여전히 뭐 때문에 파업 이슈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거 언제야? 9월 1일이잖니? 9월 1일날 이제 정말 만약에 좋게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얘 사라지잖니? 얘 사라지면 SCFI고 나발이고 어쨌든 해운 대안은 여전하고 그건 당연히 얘는 매출이 늘 거고 그건 당연히 얘는 빰빰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주꾸미는 한국에 없지만 비록 나는 한국에 없지만 여러분들 한국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냥 9월 1일이 이게 기준인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보다시피 이제 다 돌파했어. 5일선은 지금 약간 11선이니?
11선 얘가 아직 좀 21선 밑에 있지만 얘도 이제 한 다음 주까지 만약에 상승 추세 나오면은 정별로 올라설 거야. 이해되지?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